오늘 또 고맙습니다. 자, 정극인의 가사 상춘곡입니다. 마음 흔들리는 봄이면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마음 흔들리는 봄이면 아름다운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봄을 즐기고 예찬하는 노래 정극인 상춘곡 해설. 누구나 마음 흔들리는 꽃 피는 봄. 우선 선비의 봄을 맞는 즐거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곳을 떠나 자연과 동화된 삶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안분지족, 편안히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죠. 안분지족하는 여유 있는 정신세계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 정극인의 상춘곡이 송순의 면왕정가로 이어졌고 또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산별곡은 원래 2024년 대입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는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빈낙도, 편안히 가난함을 즐기는 태도죠. 안빈낙도의 정신을 노래한 가사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살아가려는 내면적 의지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춘경 봄 경치죠. 봄 경치가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는 바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리법, 의인법, 대꾸법, 직유법 등 표현 기교와 고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은일지사, 뱃설 자리에서 물러난 선비의 유유자적한 생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강호가도와 상춘곡. 상춘곡은 꽃피는 봄, 예속을 벗어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소요음령하며 거닐면서 치를 읊조리면서 즐기는 선비들의 문학적 경향을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이런 강호가도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해서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집니다. 정극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이 임금의 은혜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비해 이 작품은 군운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정극인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불만을 품고 벼슬에서 은퇴하여 초야에 묻혀 살면서 지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 몸이 일원금도 역군인이셨다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상춘곡의 구조입니다. 서사 풍월 주인, 풍월은 자연이죠. 자연의 주인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입니다. 본사는 봄날의 풍경과 거기에서 오는 흥취, 결사는 백년행락의 소망입니다. 이 몸이 임금에게 충성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상하기 위해서도 전 작품 다 해설을 합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제목이 상춘곡이잖아요. 봄을 즐기는 노래입니다.
장충곡은 봄의 경치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낯선 말들이 많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작품에서 공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요. 한자 어구의 의미와 보사를 이해하고요. 해속과 자연을 뜻하는 말을 구별하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것과 꺼리는 것을 구별하고 작품에 쓰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생각하고 화자의 주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홍진은 붉은 먼지인데 이건 속세입니다. 우리 풍진이라고도 하고 인간, 사바세계라고도 합니다. 세속적인 것, 뭐 벼슬길을 또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인해생에, 생애는 살아가는 모습이죠. 인해생에 어떠한고. 괜찮지 않나?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풍류는 운치와 멋입니다. 옛날 사람의 운치와 멋을 미칠까 못 미칠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가 그거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한 자부심입니다.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만큼만은. 천지간 세상에 그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 많다. 나 같은 남자는 많다.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마다하겠나. 살림은 자연입니다. 그 학문 수양과 풍류를 즐기는 물화일체의 공간입니다. 이게 강호가 도잖아요. 전국인의 상충곡에 시작해서 위에 조선의 선비들의 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입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산 속에서 산림에서 자연에서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서리법이죠.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주관모옥을 백개수 앞에 두고, 주관모옥은 초가집입니다. 청빈한 삶을 뜻하죠. 백개수는 푸른 시내.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황진이의 시조 생각이 나죠. 정산리 백개수야 수의강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들었더리. 자, 청주 울누리에 풍월 주인 되었으라.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이는 이거는 속이란 뜻입니다.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 풍월 강산 강호 자연입니다. 그죠? 풍월 강산 강호 전부 자연인데 바람과 달의 주인을 통해서 자연의 주인을 나타내니까 대유법이 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죠. 자연의 주인, 결국 자연에 사는 사람, 은일지사, 대업군하는 영단법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서사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 풍을 주인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새봄이는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죠.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순간은 최고의 한파가 대구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녹음하는데 좀 낮은데도 좀 춥네요. 그러나 2월이 되면은 입춘이 됩니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도화는 복숭아 꽃이죠. 행화는 살구꽃입니다. 뭐 살구꽃이 필 때면 이런 노래도 있죠. 석양리에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방초는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입니다.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새우,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이거 보니까 빛 속에 풀잎이 푸르다.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정지선의 송인이라는 한 시가 또 생각납니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부분은 봄 경치의 사실적 묘사입니다. 저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잖아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면은 대구법입니다. 보다는 감탄형 종결 의미가 쓰여서 영탄법입니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칼로 말라는 마름질하여 재단하여죠. 칼로 재단하여 마름질하여 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칼로 재단한 듯 붓으로 그린 듯 이쁘다는 거죠. 조화신공이, 조화신공은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입니다.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물물마다 사물마다 화려하다. 자, 요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화려하다는 봄 경치에 대한 어떤 감상이죠.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이겨. 자, 요거는 숲풀에 우는 새인데 이거는 자신의 감정, 봄 기운을 못 이기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입니다. 우는 이게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우는 거죠. 춘기는 봄 기운이고요. 계절감이 나타납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기겠다. 나와 같다는 거죠. 소리마다 교태로다. 새들 소리가 아양을 떨고 있다. 즐거워서 아양 떠는 거죠. 무라일체이니 흥인들 다를 소냐. 무라일체는 물심이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연과 내가, 물건과 내가 한 가지다. 새와 내가 한 가지다는 거죠. 이건 동화된 상태입니다. 흥인들 다를 소냐. 새나 나나 흥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흥겨움, 바로 흥겨움이잖아요. 흥겨움이 다르지 않다. 바다의 정서, 일체감이 드러납니다. 다를 소냐, 뻔한 질문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시비는 살인문입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이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아주 유유자적하죠. 유유자적은 여유롭고 한가롭고 걱정 없다는 뜻입니다. 뭐 지금 걱정할 게 없어. 저도 솔직히 학교 현장에 있을 때보다 퇴직하고 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자연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자연을 즐기고 있는 선비가 부럽습니다. 자, 이 정자는 화자의 위치입니다. 화자가 여기 정자에 지금 앉아 있죠.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소요음령, 유유자적은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 없음이고요. 소요음령은 천천히 거닐고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으며, 이것도 미음 완보하고 비슷합니다. 미음 완보와 비슷합니다. 아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건다는 뜻이죠. 한일은 산소의 태양의 산소의 생활이 적적한데 조용하고 쓸쓸한데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자로다. 한중진미는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입니다.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 바로 즐거움이죠.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 리 없이 혼자로다. 내 혼자 알고 있다는 거죠.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나 혼자 즐긴다. 저도 이렇게 차 타고 나와서 이제 산 속에 있고 자연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취미 생활입니다. 산속 생활이 지루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사 1입니다. 아름다운 봄 경치와 하나 되어 즐김. 이게 무라일체 물심이려 동화죠. 소요음령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린다.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이죠. 외로운 게 아니고 자연에 사는 즐거움이 좋다. 여보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여보 아내가 아닙니다. 이웃들아.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보시오 이웃들아.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 쓰이면 돈어법입니다. 자 산수. 지금 정자에 있었잖아요. 정자에 앉아 있다가 산수. 자연으로 가는 거죠. 집에서 산수로 정자에서 산수로 공간의 확대입니다. 가자스라. 함께 가자. 청유행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답청일랑 오늘 하고 욕길란 내일 하세. 답청은 청명때 날이 맑은 날 풀을 밟으며 거니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 맑은 날입니다.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욕기는 냇물에 목욕하는 겁니다. 욕기란 내일 할세. 요거는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랑 내일 하세.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잖아요. 요런 게 대꾸법입니다.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 낚시하세. 요것도 대꾸법이 되죠. 답청일랑 오늘 하고 욕길랑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뜯고 저녁에 낚시하세는 대꾸법이다. 그죠?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술을 걸으려면은 뭐 거르는 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칡으로 만든 두건입니다. 칡으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놓고 아주 소박한 모습이죠. 소탈한 성격과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뭐 있는 것과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도인명의 시 갈건 녹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건으로 술을 거른다는 거죠. 꽃나무 가지 꺾어 샘하며 먹으리라. 옛날에는 술 먹을 때 이런 거에 있었는 모양입니다. 정철의 사설시조 장진주사의 못 꺾고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와 유사하다. 아마 정철이 이 정극인의 상춘곡을 보고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술을 먹을 때 꽃을 꺾어가 놓고 한 잔, 두 잔, 나중에 꽃을 보면은 네, 10잔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하풍은 봄바람입니다.春풍이죠. 이건 동풍이라고도 합니다. 봄바람,春풍, 동풍은 같은 말이고요. 북풍 하면 안 되겠죠.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겨울바람입니다.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분위기가 더 나죠. 정향은 잔해지고, 아마 하풍이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올 때 향기를 가져오는 거죠. 정향은 맑은 향기는 잔에 배고, 막콩은 오세진다. 막콩은 떨어진 꽃은 오세진다. 이것도 대구법이죠. 정향은 잔에 배고 막콩은 오세진다. 정향이 술잔에 탁 어리고 막콩이 꽃이 옷에 떨어진다. 분위기 좋네요. 본사의입니다. 봄 경치에 도취되어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산수 구경입니다. 존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술동입니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술이 없으면 나에게 말해라. 소동 아이들어 주가에 술을 물어. 소동은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죠. 그 소동이란 말은 우리 좀 필요 없는 표현이죠. 소가 작은 아이잖아요. 그 작은 아이, 요 소도 작은 거 아이도 동자인데 역전합처럼 이거는 의미가 중복되고 있네요. 주가는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통 메고. 우리 시전화 가사는 대꾸법이 많죠. 대꾸법 비슷한 구절의 반복이고,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미음암보 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암보, 소요음령과 같은 말이죠. 나직이 씨를 읊으며 천천히 걷는 거죠. 소요음령 앞에 나왔습니다. 화대 위치가 이제 정자에서 탄소로 나왔잖아요. 이제 시냇가로 옮겼네요.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명사는 곱고 깨끗한 물에,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옛날에는 뭐 계곡물 그대로 다 묻었잖아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동네 가면은 계곡의 물 그대로 먹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화로다. 청류는 푸른, 아니, 푸를 청자죠. 맑을 청자죠. 맑은 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건 도화로다. 맑은 계곡물에 복숭아 꽃이 떠온다. 이거는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무꾼이죠. 나무꾼이 계곡에 복숭아 꽃이 떠오는 걸 보고 따라갔더니 구멍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무릉도원이었다라는 게 바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흐르는 복숭아 꽃을 따라갔다가 무릉도원 이상향을 만났다라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있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말입니다.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고. 무릉도원 이상향 별천지 유토피아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 합니다. 송관세로에 두견화를 부여들고, 송관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보통 두견화는 한의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두견세, 접동세, 귀촉도 이런 시들도 전부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봄꽃일 뿐입니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봉두는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곳곳이 벌여있네. 천촌말락, 수많은 마을. 이건 세속이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것은 팔속적인 곳, 무릉도원이잖아요. 곳곳이 펼쳐져 있네. 연하일이는 금수를 펴놓은 듯. 연하일이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죠.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아름다운 경치는 금수, 수놓은 비단입니다. 수놓은 비단을 펴놓은 듯. 직유법이네요. 경치가 수놓은 비단같이 아름답다. 엊그제 검던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엊그제 검던들은 겨울 들판인데 지금 봄빛이 유효할 수는 넘치는구나. 영탄법이죠. 감탄형 의미로서요. 본사 3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 봄 풍경을 즐깁니다. 미음 완보가 나옵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이것도 대꾸죠. 공명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기는 풍요롭고 귀함입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신은 세속의 부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청빈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공명을 꺼리는 것이 화자입니다. 그런데 공명이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는데 했으니까 주객 전도된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요 구절을 내놓고 위와 관계가 깊은 표현법을 쓴 것은 이래 나옵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었고,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 맑은 달, 이건 자연을 뜻합니다. 맑은 바람과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자연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어떤 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이 살고 청평월 말고는 것이 없다. 그래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고요. 이 싸울 것 있을까 하지 않습니까? 음료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뻔한 질문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서리법입니다. 자, 이 구절은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단표노항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단표노항은 한 그릇의 밥과 누추한 거리, 청빈한 생활입니다.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헛된 생각, 흩어진 생각, 번잡한 생각, 앞에 내용으로 봐서는 부귀공명이죠. 부귀공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백년행락은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만하면 충분하다. 자부심이죠. 자, 이것이 임금의 은혜다라는 말이 없는 시조입니다. 끝이 3, 5, 4, 4조.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죠. 이런 가사를 시조의 종장 같은 음수일인데요.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자, 결사입니다.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함. 자, 백년 행락을 이 핵심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서정가사고요. 양반가사고 정격가사. 정격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일치하는 거죠. 은일가사는 자연에 파묻혀 사는 선비가 지은 가사라는 뜻입니다. 강호한정가, 자연에서 한가로이 즐기는 노래입니다. 정격가사,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끝구조와 시조의 종장과 일치합니다. 성격은 서정적이죠. 묘사적입니다. 봄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죠. 또 봄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봄 경치 감상의 즐거움과 안빈낙도입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 예찬과 흥취입니다. 특징입니다. 3, 4조, 4, 4조, 4음보 연속제다. 시조는 3, 4조, 4, 4조인데 3장 6구로 되어 있죠. 강호가도를 노래한 작품으로 최초의 양반 가사에 해당합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집에서 자연으로 올라가죠. 정자도 있고 또 시냇가도 있습니다. 또 산봉우리도 올라가죠.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수관목, 들판, 시냇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봄날의 다양한 풍경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대구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열거법도 되고. 자연 친화적 태도와 풍류적 정서가 드러나고요. 안본지적 편안히 본세에 만족할 줄 안다. 안빈낙도 편안히 가난함을 즐긴다. 안본지적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봄날의 경치를 비유와 가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삶을 강조합니다. 여기 세속적인 것과 탈속적인 것, 뭐 이런 걸 또 구분하고 있잖아요. 자연, 요 나오네 산림, 풍을 주인 연하일이 필경, 풍명을 등이고요. 세속은 홍진, 공명, 부귀 이런 겁니다. 자연과 세속의 대립적인 모습, 대조가 되죠. 고사인용과 다양한 표현법으로 봄날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사인용이 소동파와도 관련이 있고 또 연명의 도화원기와도 관련이 있죠. 고사인용 단표 무도항도 또 있고요. 대위법 산림풍을 지인 천풍명을 등 대위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연을 뜻합니다. 대구법은 도화 행한한 푸르도다 등 다수 있습니다. 위임법은 청풍명월에 어떤 벗이 있었고 청풍명월이 나의 벗이다. 벗이라 했으니까 자연을 벗이라고 했으니까 위임법입니다. 상징 직유 서리법을 사용했습니다. 답청 욕기는 상징을 뜻하고요. 봄날의 어떤 민속 행사잖아요. 봄입니다. 연하 1위는 금수를 재편한다는 직유법. 어떤 벗이 이사올고 요 오타네요. 벗이 없다. 서리법이 쓰였네요. 과장된 표현, 자연의 흥취를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 숯불의 운한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래마다 교태로다. 숯불을 우는 새가 한의 새가 아니고 숯불에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즐겁게 놀고 있는 새입니다. 주객전도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공명도 날끼우고 부귀도 날끼우니 사실은 내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거잖아요.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공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